뭐 물론 이제 HID 경험 있으신 건 아니지만 경험은 있으신데 예, 소속은 예. 아니다. 소속은 아니셨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 부대는 이제 실미도 영화 보셨죠? 네. 실미도 684 아닙니까? 예, 684 예. 부대가 저희 부대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HID랑 이제 네. 합동훈련하고 그다음에 해군에 또 북파공작원 팀이 있거든요. 네. 공작팀이 거기랑 이제 해상 침투 훈련 같이 하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북한 이 총들 이렇게 사격 연습할 때 그걸로 이용해서 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공작 기획 하다 보니까 이제 접촉 면이 넓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HID는 우리가 그냥 뭐 특수부대 정도로 알고는 있는데 네. 구체적인 임무라는 것은 주로 이제 북쪽으로 가서 네.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네. 주로 이런 임무를 하는 그렇죠. 것인 거죠? 완전히 별개. 우리는 이제 한미 연합사령관이 있잖아요. 네. 뭐 전시가 되면 한미 연합사령관의 명을 받아서 우리는 작전 통제를 받잖아요. 일반 네. 군인들은 여기는 완전 별도의 라인으로 지휘 라인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보내고 나면 네. 우리가 보낸 게 아니에요. 네. 이해하시죠? 네. 어쨌든 지휘 체계는 정보사령부의 그쪽 라인 지휘를 받는 거고요. 그 위에도 있죠. 네. 그 위에는 누구예요? 국방부 장관이에요? 아닙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아니에요? 전혀 다른 라인. 그건 알려줄 수 없는 네.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HID가 이번에 동원이 됐다는 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 그리고 네, 너무 궁금해. 그때 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HID가 동원 뭐 알았어 알겠는데 뭐 그래. 근데 이게 40명을 선발해서 훈련을 해왔다는 거 아니에요? 9월부터. 예. 근데 이제 이 지금 HID가 뭘 하려고 했느냐에 대해서 다 밝혀진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한 명도 접촉을 못했습니다. HID 그러다 보니까, 요원들한테는 네, 아니 그냥 거기에 대기하고 있던 인원들에 대해서는 한 명도 접촉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그럼 보니까, 어떤 훈련을 했는지 뭘 하려고 했는지도 아니 훈련은 똑같겠죠. 훈련은 똑같는데 이제 상대만 다르겠죠. 네, 전혀 다른 훈련을 타겟이 뭐냐만 좀 다를 수 있다. 네. 네. 지금 나온 건 선관위 직원들 이야기는 나왔잖아요. 글쎄요, 저는 선관위 직원 쪽으로 HID가 올 만큼 선관위가 아주 그냥 뭐 전투적으로 막 이렇게 무장돼 있는 조직은 아니니까. 그래서 왜?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끊임없이 그걸 이게 이 윤석열 정부 들어오고 나서 이상한 패턴들이 보이는 거예요. 군사적 대응 패턴이 의도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패턴을 보여왔기 때문에. 이건 비상계엄 가능성이 있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했던 거죠. 계속해서 그러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고 그런 상태에서 북한이 2015년에 실제 우리 대북전단에다 확성기와 대북전단에다가 고사총을 쏘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대응 사격하고 그 상황을 만들면 비상계엄은 자연스럽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란군과 뭐 이걸 진압군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북한의 무력 충돌이 있기 때문에 사회 안정이라는 큰 명분을 가지고 하면 군은 따를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이건 성공할 거로 보여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노려서 1년 가까이 이거를 준비해 왔죠.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HID가 뜬금없이 탁 들어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지? 그러니까 이 제보는 김병주 의원이 받았죠. 받았는데 이제 저는 HID 경험이 있으니까 야 이건 다른 목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군과 관련된 것들을 찾게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역추적하는. 추정하고 계신 시나리오 내지는 그 추정하고 계신 그 목적이라는 게 뭐라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는 소요, 반란, 그다음 폭파. 그래서 이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거고요. 북한 군복 입고 군복 입고는 잠깐 입을 수는 있지만 한국에서 활동을 하니까 무장공비가 넘어오면 또 북한 인민군복을 입지는 않잖아요. 통상적으로 보면 한국군 복장을 하거나.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북한이 소행이다라는 거 합동수사본부에서 밝혀내야 되고 발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어준 총수가 얘기한 것 중에 좀 믿음이 갈 만한 건 인민군복을 매립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신뢰성이 상당히 높은. 근데 그 인민군복 매립이라는 게 이제 계엄이 끝나고 나면 그게 북한이 뭔가 관련돼 있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해서 미리 아니죠. 해놨다는 계엄의 거예요? 지속이죠. 그냥 계속 그 상황을 유지하기 계엄을 위해서. 지속하기 위해서 그다음 명분 없는 비상계엄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전에 우리는 이거를 탐지하고 있었고 살펴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파본이 이런 것도 나왔다. 비상계엄을 했던 거고. 근데 실제 합동수사본부 결과 북한의 뭐 AK 소총, 인민군 복장들이 일부
매립된 게 발견됐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비상계엄은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췄었죠. 예. 안 그러면 네. 선관위하고 국회를 장악하는데 HID가 이게 와서도 안 되고 올 이유도 없어요. 네. 워낙 707이라는 뭐 우리 그렇겠죠. 지금 TV에 보이는 707은 뭐 팔꿈치로 유리창 깨고 막 이러는데 1, 2초면 깨요. 그리고 이제 제압하는 것도 엄청 우리가 실제 국정감사 때 707 가서 저격, 그다음에 뭐 테러 진압, 그다음에 테러범 이게 그거 하는 거, 제압하는 거 이런 것들 다 보고 왔거든요. 보통 실력자들이 아니에요. 매일 밥만 먹고 그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의도적 태업이라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태워. 그래서 지금 뭐 국회나 선관위 정도는 그냥 몇 명만 풀어도 저희 의원실만 풀어도 다 장악이 되는 건데. 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비상계엄의 명분, 계엄법에도 나와 있고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비상계엄의 명분이 있어야 자기 정권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고 이런 건데 그거를 못 만들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비상계엄. 그러니까 한 1년 동안 계속 북을 자극하면서 북한이 어떻게든 뭔가 도발해서 우리가 좀 싸우는 모습을 그려야 내가 비상계엄을 딱 할 텐데 그게 안 돼서 이제 답답한 와중에 어쨌든 올해 지나가기 전에 하긴 해야 되니까 12월 3일 그날 이제 일을 벌렸다. 요런 그게 그래서 왜 그 그러냐면 명분 중에 하나로 9월부터 일단 한번 HID도 훈련을 하고 대기하게 아니 이게 그냥 다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무인기 평양에 보낸 거라든지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북 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연관성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무인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투용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요. 북한에 보낸 게 2km 상공에서도 소음이 지상에서 다 들릴. 그럼 모두가 알게 하는 그런 무인기인가요? 그러다 보니 그리고 평양에는 밤에는요 비행기 한 대도 못 떠요. 파리 한 마리도 못 떠. 왱 소리만 나도 안 돼. 그 방공 시스템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그래요. 네, 우리도 물론 서울 P73 지역에 항공기가 못 뜨지만 평양은 더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이제 의도된 걸로 보여지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축적되는 일환으로 9월부터 한 것도 만일 북풍이 성공을 못하면 또 다른 수단을 통한 북풍.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거죠. HID 작전 자체가 그런 거니까 훈련 자체가 그런 거니까. 네. 자극 그렇게 하는데도 북한이 안 따라주니까 좀 답답했겠네. 엄청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점 타격 그런 얘기까지 이제 뭐 나오고 그랬던 것 같긴 한데 뭐 아직은 뭐 이게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이게 팩트다라고 받아들이기 저는 북풍은 밝혀질 걸로 봐요. 그래요? 왜냐하면 제보의 신빙성이 상당히 높은 쪽에서 저한테 왔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국방부 현안질의에서 얘기했던 게 무인기 보냈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쪽 지역에 무인기 떨어졌죠. 삐라통 있었죠. 이런 것들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제보의 신빙성이 굉장히 높고 결과적으로 이 북풍이 밝혀질 것이라고 하신 것은 무인기를 우리 군에서 의도적으로 언제 계획해서 보냈다라는 걸 밝혀낼 수 있다는 이야기인 저는 거예요.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 입증을 할 수 있는 자료들이 지금 있다. 자료들을 계속 축적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밝혀낼 것이다. 12.3 비상계엄 기획에 관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성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 전 사령관이 공작에 능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보 분야 공작의 제일 전문가였죠. 공작 분야. 정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인원이었고요. 정보사령관도 하고 투스타트 777 사령관도 하고 정보학교장도 하고 성추행으로 불명예 전역을 했잖아요. 연금이나 뭐 이런 것도 잘 안 나왔을 거고 살기에 되게 궁색했을 겁니다. 명리학 이런 것도 연구하면서 그쪽 점집을 같이 동업을 했던 걸로 보이고요. 거기서도 이제 철저히 신분을 위장을 해야 하기가 쉽잖아요. 장군 출신이라고 하면 채통이 있지. 경찰이 노 전 사령관 자택에서 압수한 수첩에는 계엄과 관련된 단어들이 적혀 있는데요. NLL에서 북의 유도, 국회 봉쇄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브리핑에서 하셨습니다.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피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 사실이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김병주 의원은 수첩에 적힌 단어들을 연결해 해석했습니다. 일부는 연결할 수가 있죠. 다라고 하기는 억측일 수 있는데 예. 그중에 일부는 또 사살자 속에 포함되어 있었을 확률이 있다고 봐요. 더욱이 계엄 당시 투입된 군 부대를 고려하면 가능성은 더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첩사의 대공수사관들을 네. 중심으로 체포조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체포에 전문화돼 있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HID들은 뭡니까? HID가 평소 하는 거 요인 납치하고 암살하고 이런 훈련을 전문화돼서 그렇죠. 그런 임무를 줬을 것이다라고 유추해서 계속 추적하고 있었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살은 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비상계엄이라고 하면 전시나 아주 혼란한 상황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없는 상태에서 비상계엄이 발령됐기 때문에 일단 국회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사회를 혼란시키는 어떤 거를 만들어내야만이 본인들이 대의 명분이 서잖아요. 그거 봐라 북한이 와서 뭐 요인을 암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위장을 하든가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수첩에는 국회 봉쇄는 물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적어놨는데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습니다. 먼저 심가은 기자입니다. 전직 정보사령관 노상원 씨가 한 무속인과 함께 운영하던 점집입니다. 경찰은 점집에 있는 노 씨의 방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첩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60-70페이지 정도의 손바닥만한 수첩엔 계엄을 사전에 계획한 내용이 들어있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국회 봉쇄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정치인과 언론인, 종교인, 노동조합과 판사, 공무원을 수거 대상이라고 지칭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수거 대상, 즉 체포 대상을 의미하는 걸로 보이는 대목엔 실명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수첩엔 이들을 체포한 뒤 어떻게 수용하고 처리할지까지 기재돼 있었고 사살이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한 사실이 거,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예. 노 씨는 지난 1일과 3일 두 차례에 걸쳐 롯데리아 모의를 주도했습니다. 12.3 내란 사태 당일 노 씨의 수첩 내용처럼 군은 국회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증언한 방첩사 체포 대상자 명단엔 정치인과 언론인, 법조인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김어준, 김명수 전 대법관, 김민웅. 경찰은 롯데리아 모의에 함께한 정보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수첩 내용과 작성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